자, 반갑습니다. 네, 어린이날 이후에 줍줍할, 선물 같은 종목.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아니면은 시장이 항상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네, 오늘 어린이날 이후에 우리가 줍줍할 선물 같은 종목에 대해서 네, 방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제 했던 부분들 살짝 이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화면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재접속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하면요. 저 방금 전에 이제 고고쇼 매주 화요일마다 출연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달릴까 말까해서 시장의 트렌드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같이 매일매일 장마감 방송 4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데일리로는 달릴까 말까 방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공매도 재개 최대 수혜 섹터는 일단은 공매도 재개가 예전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수준으로 그냥 완전 재개가 아니고요. 부분적 재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분적 재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대형주 위주의 공매도 재개이기 때문에 아까 뭐 시젠 전일 같은 경우는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 그리고 또 저 KMW 이런 시총상이 대형주들이 조정폭이 컸었고 당연히 시총상이 대형주들이 급락이 나오니까 중소형주 종목들도 따라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대형주들의 이제 공매도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재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주들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근데 또 실질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좀 심리적인 요인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나치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이 안정을 찾았을 때는 그 수급이 중소형주, 개별주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안정을 찾았을 때 중소형주들의 탄력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왜냐면 중소형 개별주 또 그리고 또 각자 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과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속도가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피해를 받았던 뭐 대형주라든지 네 대형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었고요. 공매도 재개의 악재가 자꾸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빌미죠. 공매도 재개라는 어떤 악재로 그동안 시장이 억지로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토해냈는데 이 악재가 좀 상당 기간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다고 했을 때는 증권 섹터가 사실상 공매도 재개의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수수료에 대한 이익이 막대하니까 증권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전일 탑픽 종목으로 케이프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케이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증권 관련 섹터 종목이 아니라 선박 실린더 전문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의 엔진에 들어가는 선박 실린더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은 대량 생산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고 납품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동아온기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KF가 어떻게 보면 독과점식으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에 납품을 하고 있다. 3사에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3사 수주 금액만 16조 원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리고 그 외에 뭐 KF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금융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KF투자증권에서 어떤 지금 뿐만 아니라 또 M&A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중소형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KF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30개 넘는 어떤 투자 자문사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 뭐 창투사, 뭐 많은 또 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 안에 LIG 투자증권의 전신인 KF 투자증권을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부국증권은 지분도 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국증권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8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이제 부활했어요, 조선업에서. 그래서 조선 기자재, 또 실린더 라이더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 피스톤의 왕복 운동 통로를 연료로 이렇게 압축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 소비만 하고 있고, 동아공기는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KF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저께 이 세 가지의 수혜로 중소형주로 수급이 넘어갔을 때 KF, 또 대형주에서 장기적으로 실적주 부분에서 또 KF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도 뒷받침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공매도 재개가 악재가 지속됐을 때, 증권 섹터가 부각이 됐을 때도 KF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세분화하려고 그래요. 이젠 이 중소형주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그리고 이제 실적주 부분에서,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중소형 개별주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중소형 개별주,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어요. 뭐 IT 섹터, 뭐 제약바이오 섹터, 5G, 2차전지, 또 개별주, 키맞추기 일환으로 뭐 정치 인물주까지도 다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좀 회복을 할지, 그리고 또 그 종목 안에서도 좀 어떤 실질적인 부분과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현금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탄력이 가장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겠죠. 다만 우리가 오늘 매수하는 것보다 어린이날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은 점은, 아직까지 미증시, 이 거래일 동안의 미증시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또 노동절로 일본과 중국 상해 증시가, 일본 니케이 증시와 일본 상해 증시가 3일 동안 휴정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이제 개장과 동시에 중국 상해 증시의 어떤 흐름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한번 시장이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V자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추가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서 시장 여파로 밀렸던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소형 개별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에서는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한국선제를 말씀드렸었고, 뭐 KF는 전일 이제 시간에서 2% 빠지고 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개파락 나온 이후에 뭐 종가에는 뭐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일단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잠시만요. 네, 종목이 MBT라는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MBT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MB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모바일 광고, 또 포인트 모바일 광고 부분에서 절대 강자다. 또 특히 모바일 포인트, 또 특히 이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국내 모바일 포인트 광고 1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모바일 포인트는 제가 예전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디지털 화폐가 이제 크게 보면은 디지털 화폐고, 이 안에 우리가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우리가 뭐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 예, CBDC, 전자화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안에 어떤 각종 포인트
가상화폐가 가상화폐라고 말씀드렸었고, 암호화폐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암호화폐라고 말씀드렸었고,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화폐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자화폐는 각종 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삼성페이, 에이지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이 전자화폐다. 그래서 어떤 이런 포인트 서비스도 사실상 넓게 보면은 디지털 화폐의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제 모바일 포인트가 우리 실생활 금융이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이 사실상 성숙기에 좀 진입했기 때문에 신규 유저의 유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유저의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락인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뭐 우리가 아는 뭐 쿠팡,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네이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모바일 웹 광고 매출액 1위가 MB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6거래일 동안 시장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여파로 고스란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게 추세로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추세 하단 부위에 딱 위치한 상태에서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K뱅크와도 플랫폼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잠금 화면 관련해서 캐시 슬라이드를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 우리가 핸드폰의 잠금 장치를 열었을 때 옆으로 쓱 열면서 그 잠금을 풀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크게 그게 캐시 슬라이드고, 그걸 이제 열 때마다 그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네가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쿠키 오븐을 운영하고 있는데, 쿠키 오븐이 포인트 충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웹툰, 네이버 페이에서 포인트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쿠키가 적립이 되는 겁니다. 쿠키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일반 뭐 앱 설치를 했을 때 서비스로 쿠키가 들어오고요. 뭐 실행하고 또 가입하고 이벤트를 참여하고, 또 이거를 그 게임이라든지 어떤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때도 쿠키가 지급이 되고요. SNS나 뭐 팔로우나 뭐 좋아요, 그리고 뉴스 포스트 구독을 하거나 동영상 시청한 다음에 퀴즈를 풀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사전 예약하거나 앱 설치, 뭐 실행 가입, 아니면 어떤 레벨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보험 상품을 가입하거나, 그리고 뭐 앱 설치하고 회원 가입, 뭐 특정 상품을 구매했을 때 각종 포인트들이 지급이 됩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웹툰에서는 쿠키 오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각종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쿠키가 지급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조금씩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 웹툰의 쿠키 오븐인데, 이거를 지금 MBT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 1위의 포인트 광고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B2C 기업과 개인 간의 플랫폼은 캐시 슬라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잠금장치 풀 때 여는 캐시 슬라이드, 캐시피드가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B2B 사업인 에디슨 오펄이 성장의 핵심인데, 쿠키오븐을 운영하고 있는 그 플랫폼도 에디슨 오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토스와도 포인트 플랫폼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의 어떤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과 톡스 상장 기대감, 아까 K뱅크도 오늘 플랫폼 제휴했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K뱅크 상장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K뱅크 같은 경우는 업비트를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선 K뱅크를 무조건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K뱅크의 어떤 이제 그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커머스 기업들 계속해서 포인트 플랫폼 업무 협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웹툰 시장 성장에도 최대 수혜주를 부각되면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다. 그러니까 포인트 광고 시장에서 절대 강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부분도 뒷받침되고, 또 올해 지금 포인트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포인트 광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앞으로 이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 모바일 부분에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량도 들어와줬고요. 반등 흐름이 들어와줬다. 네, 네이버 웹툰이요. 네이버 웹툰도 엮여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랑 이제 같이 오늘 말씀드렸던 게, 이거의 일환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기술적 반등,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된 건데, 억울하게 이제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중소형주들이 같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라파스라는 종목을, 이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이 6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6거래일 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말짱이 잘 버텨주고 있던 종목들까지도 키맞추기 일환으로 같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장의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악화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뉴스를 수반된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파스 또한 잘 상승 흐름, 추세 상승이 나와주다가 이거래 오늘까지 좀 조정 흐름 나와주다가 오늘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라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치료 관련, 또 돈의 폐질, 마이크로 니들 치매 패치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이 이제 승인된 기업인데,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제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령제약과 같이 임상 1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반으로 한 사실상 화장품 기업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고, 마이크로 니들을 기반으로 한 미용 패치, 예, 그게 우리 화장품 분야의 매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이 미세 돌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세 돌기 패치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경구용 치료제나 기존의 패치제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지속성이 있고 흡수력이 뛰어나고 보기와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 니들 돈의 폐질 패치제가 임상 1상에서 성공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아이큐어가 지금 셀트리온과 같이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돈의 폐질 패치제를. 그래서 라파스가 세계 생산 시설 규모로 봤을 때 마이크로 니들 대량 양상 시설 기술력을 봤을 때도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기반으로 화장품 생산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신사업으로 백신, 또 치료제, 또 그리고 의약약품을 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 돈의 폐질, 치매 패치제까지 임상 1상에서 성공했을 때는 오히려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임상 1상만 성공해도 바로 제품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파스가 추세 상승이 잘 이어지고 있다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말씀드렸었고, 얘랑 같이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노터스라는 종목도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면 됩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박스권 라인대에서 반등 흐름 잘 들어와 주고 있다가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이 있어요. 좀 억울하게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소형주죠. 라파스도 마찬가지고 노터스도 마찬가지고, 네. 둘 다 이제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안정만 찾아버리면은 관련 종목들이 다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건데, 노터스도 마찬가지예요. 노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부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임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탁 생산, 백신 관련해서 이게 화이자냐 모더나냐 이걸 맞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8월달에 정부에서 발표할 위탁 생산 업체가 뭐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될지 한미사이언스가 될지, 그리고 또 뭐 어디가 될지 그걸 녹십자가 될지, 그걸 우리가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 예상과 맞아떨어져 간다고 했을 때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까지 다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네, 남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도박이 주식에 있어서 확률 게임인 거지, 어떤 뭐 아니면 도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 우리가 베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뭐 딱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 급등락이 반복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가급적 피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 노토스를 좋아하냐면은, 얘네는 후보 물질,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꼭 비임상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을 거쳐야 되는데, 비임상 CRO, 비임상 CRO가 뭐냐면 임상 수탁기관이에요. 비임상 CRO 기업 중에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럼 누가 됐던 간에, 그리고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랑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임상 CRO 기업의 어떤 이제 매출 또한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CRO 임상 시험 수탁기간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10%, 국내는 거의 30% 이상. 왜냐면 국내에서는 신약 개발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19 영향으로 인해서 후보물질 증가로 비임상 CRO 수요도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노토스라는 종목이 같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 발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노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토스가 여기 나와있죠. 네, 대웅제약과 동물 실험실 시설 관련해서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웅과도 같이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혀 노토스와 라파스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과, 그리고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은 전혀 훼손된 게 없는데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토스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보통 꿈을 먹고 사는데, 노토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래서 실적까지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국내 비임상 관련해서, 동물 임상 시험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도모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하나 더, 노토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려동물 시장이 당연히 시장 규모가 앞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반려동물 시장 또한 증가하고 있고, 매년 25% 이상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비임상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술력, 동물을 대상으로 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의약품들, 의약품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흥분진전제부터 시작해서 항암제, 배변교정제, 신장염 치료제가 올해부터 지금까지 개발 완료했고 임상을 거쳐서 올해부터 제품 및 상용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알러지 면역 치료제, 다중 면역 진단 키트, 다중 분자 진단 키트, 반려동물 종양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올해 제품화 그리고 상용화가 추진이 된다. 독자 개발만 하고 있는 게 흥분진전제, 항암제, 배변교전제, 신장염 치료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대웅제약을 비롯해서 노토스 비임상 CRO 고객사가 한미약품, 유영양의,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뭐 LG화학, 대화, CJ 헬스케어, 현대약품, 헬릭스믹스, 뭐 제넥신, SK바이오팜, 뭐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연구소도 국립암세타를 비롯해서 중앙백신연구소 등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토스 같은 기업이 오히려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 잘 버텨주다가 6거래일 동안 시장이 빠졌지만 IT 섹터랑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대부분 15에서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지만 노토스랑 뭐 라파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버티다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고, 다만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키맞추기 일환으로 조정이 나왔던 거지, 어떤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추세를 깨지 않고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것도 충분히 노토스가, 또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해줬던 것도 오늘 딱 정확하게 박스권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은 시장이 만약에 이제 물론 뭐 확인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이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말 동안에 2거래일 동안에 휴일 동안에 미증시의 방향, 또 그리고 목요일부터
개장할 중국 상해 증시와 일본 니케이 증시가 어떤 식으로 시장 방향이 흘러갈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노터스랑 라파스 같은 중소형 제약바이오, 근데 그냥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실적도 뒷받침되고, 예, 그리고 또 모멘텀이 확실한, 또 그리고 백신 공급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라파스 같은 경우는 치매 패치저 관련해서 또 마이크로 니들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도 가장 빠른 속도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밤이라든지 내일 모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적주, 대형주 위주로 좀 실적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볼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시장이 딱 안정화되고 오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줬지만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송에서 라파스도 말씀드렸지만 노토스란 종목도 여전히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이지, 뭐 추세적인 부분과 모멘텀, 실질적인 부분, 펀더멘털 측면, 모멘텀 측면 다 훼손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심리적인 요인 하나로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뭐 32,000원이든지 33,000원 부근대까지 충분히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시장 여파로 밀린,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은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여파로 밀렸다 한들 그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매도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 뭐 미 증시, 유럽 증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다 통틀어서 시장의 어떤 큰 폭의 조정 흐름에 공매도 때문에 빠졌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하락은 있죠, 당연히. 근데 다만 어떤 우리가 기억하기에 큰 추세 하락으로 이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충분히 선 반영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은 투심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 작용할 수 있겠지만, 공매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휴일인데 휴일을 제가 이제 보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2거래일씩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분들은 주말 동안 내일 휴일 동안에 제가 교육 영상도 올려놨어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좀 수급이 이동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시장이 좀 강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고, 뭐 시장이 하락한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뭐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휴일 보존을 해드릴 테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와서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여기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 교육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 트레이드 양성 교육까지도 8강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평생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주말 보존해 주니까 주말 동안에 정의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상담 받으시고,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교육한 영상도 보시고, 또 타점 잡는 교육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은 항상 기억하시게, 공매도 때문에 시장에 폭락이 나왔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항상 단기적인 하락은 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의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또 개별주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주, 그리고 IT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IT 섹터도 기존 반등 흐름 나와주겠죠. 뭐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 추가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형 개별주, 거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여전히 저 KF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고요. 노터스 그리고 라파스까지 여러분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관심있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인데요. 충분히 이제 어린이날 이후에 시장 체크하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시고, 시장은 절대 크게 공매도 영향으로 큰 조정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시장은 반등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번 주 후반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5월 시장 모두 선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까진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왜 네 앞에 서면 바보처럼